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SOXL에도 관심 많으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정하는 ETF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지금 SOXL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분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풀 대출 받아서 몰빵하라고 하지 않고 분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분할 매수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점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반토막 이상이 더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더 떨어지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분할 매수하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간의 체결 내역을 보니까 가장 최근에 매수한 게 25.59달러였고 26.4달러, 36.88, 37.05, 37.12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TQQQ도 43.68에 제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떨어지면 또 매수할 겁니다. 만약에 SOXL이 2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차를 팔아서 살까도 솔직히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대출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는 대출은 받지 않고 가급적이면 여유 자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존심 조금 버리고 그냥 실속 있는 차로 바꾸면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SOXL이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길래 2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차를 팔아서까지 매수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데 유망 분야들을 보면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드론, 로봇,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분야들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뻔한 분야들입니다. 누가 봐도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수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크게 봐서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 기업에나 투자하면 안 되겠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 확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메타버스 분야에서 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또 AMD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두 기업이 사이좋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기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요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주는 분야를 파운드리라고 하고요.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TSMC입니다. TSMC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TSMC에게 장비를 공급해주는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 공급사들도 대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인텔도 있고요. 퀄컴도 있습니다. 인텔은 중앙처리 장치인 CPU 세계 1위 기업이고 퀄컴은 모바일 AP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인텔과 퀄컴이 아무리 좋은 프로세서를 만들어도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아예 동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이 또 마이크론이고요. 요즘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죠. 차량에도 은근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SP 반도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웬만한 기업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반도체가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겁니다. 반도체 파이가 무조건 커질 것이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그냥 그 섹터 자체에 우리는 베팅을 하면 됩니다. 그 반도체의 엘리트 집단이 되는 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배수로 추종하는 게 SOXX, 세 배수로 추종하는 게 SOXL입니다. 뭐 전망만 좋고 수익률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최근 5년 수익률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5가지 종목을 비교해 볼 텐데 SOXL, 애플, SOXX, QQQ, SPY입니다. 자, 모르는 종목 아마 안 계실 거고요. 허접한 종목 없습니다.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 SOXL이 379%로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이 애플 350%입니다. 그 다음에 SOXX 201%, QQQ 139%, SPY 79%입니다. SOXL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거의 70% 가까이 빠졌는데도 수익률이 380%로 애플보다도 더 좋습니다. 오래돼서 워낙에 많이 빠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공포감이 들어서 그렇지 최근 5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치고 나갈 때는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잘 나가다가 2018년 말경에 수익률이 갑자기 꼴찌로 주저앉았고요. 그 뒤로 또 상승장이 찾아오면서 1등으로 올라섰다가 2020년 3월쯤에 또 수익률 꼴찌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다가 최근에 다시 엄청난 폭락장을 얻어맞고 애플과 거의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벌어놓은 게 워낙에 많으니까 여전히 수익률 1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패턴을 잘 보시면 항상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꼴찌 됐다가 또 치고 올라갔다가 또 꼴찌했다가 압도적인 차이로 1등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가 분할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단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지 매도할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매도할 타이밍은 이미 우리가 놓쳤죠, 사실. 반도체 전망 누가 봐도 밝고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무섭고 공포스럽겠지만 반도체 전망을 밝게 본다면 분명 지금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해도 지금이 저점이라는 보장은 단 1도 없고 여기서 반토막 이상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일괄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절대로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절대 무리한 대출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굳이 내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자금을 마련해야겠다면 저처럼 차라리 차를 팔아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 차 파는 거는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정말 뭐 제가 이거는 하늘이 내린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면 차를 팔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팔긴 싫은데 뭐 모르죠. 차를 팔아서라도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뭐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00% 좀 센 것 같은데 SOXL이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면 제가 차를 팔아서 살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분명히 매력 있는 종목이고요. 이 정도 빠졌으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부터 거의 반토막 가까이 또 난다면 아마도 저는 눈이 뒤집혀서 당장 차를 팔고 매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최후의 보루로 저는 항상 남겨두려고 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잘못됐을 때 내 인생이 정말 고달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유자금으로만 좀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